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지난 9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두 가지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정된 자전거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나승경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캠퍼스 안을 누비는 학생들. 하지만 이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등 자전거 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는 자전거 운전자와 뒷자리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귀찮다 보니까 헬멧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 운전을 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행자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분들 중에서 다치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다치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개정안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슬기롭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척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GNU 뉴스 나승경입니다. 지옥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옥의 고통이란 뜻의 단어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생들의 주거 환경은 어떤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김나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8년 현재 경상대학교 학생생활과는 재학생의 31%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 구하는 것을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9월 18일 경상대 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경상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거주지는 원룸과 고시텔, 오피스텔로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경상방송국이 경상대학교 주변 원룸에 평균적인 보증금과 월세를 조사해본 결과 보증금은 약 500만 원이며 월세는 3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대구, 창원 등과 같은 지역의 원룸은 보증금 260만 원에 월세가 23만 원입니다. 제가 사는 양산보다 값은 비싼데 주변 시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주변에 전조등 시설이나 소음공해 같은 게 좀 불편해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 사는 게 전체적으로 양산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고 입주자에게는 보증금과 전세금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지난 2016년 1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학협력형 행복주택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은 대학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지어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는 학주 근접형 정책입니다. 현재는 학생생활관 내 자리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0호 가량의 행복기숙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LH와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시설과 많은 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분할되지만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은 100% 대학생들에게만 제공됩니다. 경상대학교는 위치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요청하여 현재 협의 중이며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2016년 11월 경상대와 LH는 최초 경상대학교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경상대학교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학교 학생들의 그 부족한 주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안 모색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NU 뉴스 김나연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학교 곳곳에서 만날 수 있죠. 아직 한국 문화를 낯설어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이들을 도와주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GNU 버디인데요. 외국인 유학생의 든든한 친구인 버디와 중국인 유학생을 정송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인 GNU 진행을 맡은 정송화입니다. 이번엔 수많은 GNU 피플 중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 GNU 버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총 268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에선 신입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현지 적응과 면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GNU 버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인 재학생과 신입 유학생의 전공, 성별 등을 감안해서 짝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활동 중인 버디, 그리고 유학생분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윤태의입니다. 지금은 GNU 버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빙유입니다. 무용학과입니다. 집에 려닝, 중국 려닝. 네, 감사합니다. 혹시 버디에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를 오기 전에 저는 대학교에 오면은 무조건 외국인 친구 한 명쯤은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Because I want to make some Korean friend. 버디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던데 신청 조건이나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게 GNU 버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로 만나시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수강 신청도 도와주고 또 외국인 유학생한테 좀 필요할 것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지가 내려오면 그거를 다시 전달해 주거나 또 프린트나 또 잡다한 일 같은 것도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곧 도와주곤 합니다. 네. 이 질문이 빠질 수 없는데요. 두 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진짜 예뻐요. 네, 저도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처음 만났지만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것처럼 정말 친근하게 잘 대해줘서 그게 제일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가 20살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97년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언니이지만 좀 더 친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빈의 양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문화 차이,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I'm in 중국. When I see my teacher, I can say hi, teacher. But in Korean, I see teacher. 안녕하세요. 구시도. But sometimes I always forget. I say,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버디라는 활동의 장점, 그리고 버디를 홍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느낀 장점은 같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문화 차이를 적응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혹시나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꼭 GNU 버디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윤태희 양과 유빈혜희 양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피플인 GNU 버디 편 정송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선했던 가을이 지나고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겨울이 찾아왔다는 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 천천히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